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론 수업에서 얘기 들었듯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의미 있는 것들끼리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폴리곤을 이용해서 이미지상에 있는 내용을 구분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폴리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도형들을 그리고 사물들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간단한 가이드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요. 도형의 객체를 폴리곤으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폴리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객체의 범위에서 외곽선을 따라서 쭉 이제 이동을 해서 틈새 없이 만드는 게 이번에 핵심입니다. 혹시 다른 폴리곤과 경계가 만나게 되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게 못하네요. 폴리곤끼리 작성을 하는데 시작, 방향, 점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점을 찍어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 화면에 파란색과 노란색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노란색을 폴리곤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이거 사각형이니까 이게 사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삼각형이니까 이거 삼각형 그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폴리곤에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경계선이 아니라 저기 여기 겹쳐져서 생기게 되잖아요. 이렇게 부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객체를 인식을 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요 겹쳐지는 면이 아니라 갈라지는 면끼리 작성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할 때에는 뭐 굳이 뭐 큰 것부터 하고 작은 것부터 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작업을 하기에 경계면에 붙어 있는 것끼리부터 하는 게 작업을 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폴리곤 도형으로 가가지고요.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폴리곤의 끝을 하나를 찍고, 자, 여기 직선이니까 간단하게 여기 하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닫혀진 도형으로 완성. 이제 뭐 굳이 넣을 필요 없으니까 키보드에 N을 눌러서 폴리곤을 하나 완성을 했고요. 두 번째, 이 파란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을 가지고 폴리곤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 끝을 하나를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두 번째, 자, 세 번째 여기 들어올 건데 사실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정확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치하게 내가 작업을 할 때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취소하고요. 다시 폴리곤 모양에서 자, 하나, 둘, 셋 하고 넘어갈 때 요 끝점과 끝점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끝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잡히질 않으니까. 자,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 키를 딱 누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폴리곤이 여기 활성화가 돼요. 이때 그 점에 가까이 가게 되시면 여기 있는 점이랑 내가 찍으려고 하는 점이랑 이렇게 일치가 됩니다.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경계면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선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을 이으려고 했는데 요 경계면을 이었는데 연결이 안 되죠. 자, 이게 뭐냐면 연결을 했을 때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연결을 하고 두 번째 방향으로 가서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세 번째 연결하는 것까지 순서대로 연결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요 규칙입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를 찍게 되면 이렇게 위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마무리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제는 이제
더 할 거 없으니까 키보드에서 N을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색깔이 구분되시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한 예였으니까 다음에 넘어가서 좀 어려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왔고요. 내용은 사람, 교통, 수단, 도로, 환경으로 좀 구분하라고 그러네요. 제가 그림으로 이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하늘이고요. 요게 뭐 산이고요. 도로고 자동차고 비행기고 사람입니다. 자, 요 환경을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부터 일단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있으니까 비행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교통수단에 해당이 될 거고요. 네, 교통수단에 해당이 될 거고, 쉐입의 모양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해서 되고, Shift 키 기억나시죠? Shift 키를 눌러서 마우스가 이동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손떨림이 있거나 그러시면 굳이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동 선택 툴들을 이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도구가 지원해주는 스마트한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N 하면 이렇게 비행기가 선택이 됐네요. 이거는 교통수단이고요. 자동차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여기 중간에 떨어져 있지만 연결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정확하게 뭐 여기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계가 명확하게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무리 키보드 N 눌러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조금 비껴난 건 이렇게 당기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 교통수단이고요. 라벨로 보게 되면 이제 같은 라벨의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진하게 하면 이렇게 표시가 나죠. 자, 그 다음에 중에 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좀 쉽겠네요. 그래서 환경이겠죠. 환경. 자, 환경을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땅을 가는데 이제 여기 이제 경계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땅은 아래쪽이니까 요 밑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선과 좀 만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나서 갈 겁니다. 자, 갈 때 키가 3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먼저 보시면, 자, 시작점을 찍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점이 뭔지를 선정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 만나는 점 시작점이고요.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이 어디냐면 여기 끝이야 라고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요 아래쪽으로,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닫혀진 거라서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듬성듬성 크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면 디테일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여기 사람이 겹치네요.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모습을 따서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밑으로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시멘틱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전체 이미지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을 하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됩니다. 왜냐면 그거 자체가 전체 이미지에서 빠짐없이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다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아까 여기 도로 같은 경우 이렇게 겹치잖아요. 겹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겹치지 않도록 경계를 따라서 모서리를 따라서 이동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끝에서 끝나면 N 눌러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자연 환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위에 있는 내용도 쉽게 따라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 내용을 따라갔으니까.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환경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사람이 갇혔으니까
사람 밑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위로 가버렸네요. 자, 이거 수정할게요. 자, 그러면 하늘은 어떻게? 자, 이동을 합니다. 여기부터 어디까지? 이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어디까지 갈 건데, 너 여기까지 갈 겁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래? 자, 자동차에 있는 모양에서 이쪽 방향으로 갈 거고요. 이걸 쭉 따라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베일을 따라서 쉽게 갈 수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 경계가 있으면 경계에서 연결되는 방향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동되는 방향으로 이동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값 닫고 N 누르시면 이렇게 채워진 창문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비행기가 문제가 돼요. 왜냐면 앞번에 봤듯이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작업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요 중간에 라인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줘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정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폴리곤에 순서가 있으니까 뭐 굳이 상관없이 내용을 정리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잘못했던 요 밑으로 가야 되는 건데 위로 가야 되는 점들이 있으니까 요 점을 제가 좀 빠르게 수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요 내용을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밑으로 수정을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새로운 폴리곤이니까 선택하시고, 여기선 바로 선택해도 될 것 같아요. 선택,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선택. 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N 눌러서 표시를 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항상 9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고, 이쪽 부분 이제 사람이니까, 사람도 이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도형의 모양들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아까 여기서 끊어졌으니까 여기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방향이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붙었어야 되는데 좀 떨어졌어요. 작업을 하다가 좀 틀어지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붙어서 떨어졌고,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간 다음에 쭉 가서 여기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갈 겁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잘못 찍었네요. 아이고, Alt 눌러서 뺄게요. 네, 마지막에 여기를 찍는 게 아니라 이 점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찍었습니다.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가끔씩 뭐 이럴 때도 있으니까요. 네, 다시 사람 빠르게 한번 찍어 볼게요. Alt, 컨트롤 키를 눌러서 주변에 활성화를 시키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서 내려갈 거예요. 자, 이 방향으로 해서 쭉 돌아갈 겁니다. 여기까지 전체. 그 다음에 다음번엔 여기, 다음번엔 여기인데 이 방향으로 해서 쭉 돌아갈 거예요. 어디? 요렇게 돌아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마무리 N. 그쵸. 그럼 여기 이제 사람의 영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션들을 다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일스테이션을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슈가 이런 문제입니다. 겹쳐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겹쳐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기 절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죠, 요렇게 타고 넘어가고 아래쪽으로 타고 넘어가는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자, 여기서는 넘어가고요. 실전 예제 사진에서 비슷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사진에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사진에서 이제 실제 모양에서 합니다. 자, 앞에서 도형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왜냐하면 제가 임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진 모양들이 많아서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각진 모드보다는
곡선의 모습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모양들을 더 따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도로를 만들고 도로 주변에 있는 환경을 구분을 할게요. 자, 그렇게 한번 제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순서대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통수단으로 자동차를 그리고요. 네, 자동차를 구분을 하고, 자,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도 자동차니까 자동차를 구분을 할게요. 날개가 있는 멋있는 스포츠카네요. 자, 여기 와서 고민할 게, 여기 연결을 해주면 더 쉽겠죠. 이쪽 방향으로 갈 거야. 쭉 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갈게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더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윤곽선을 따라서 이렇게 나는 연결할 거야. N 이렇게 치시면 자동차가 구분이 될 겁니다. 아, 이쪽에 날개를 많이 내려갔네요. 여기 보니까 요만큼 삭제해도 될 것 같아요. Alt키 누르고 선택 하시면 내려가 있는 면이 좀 바뀌게 되죠. 이렇게 좀 직선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수단으로 해서 빠르게 한번 제가 쉐임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저랑 같이 요 따라하기 실습이기 때문에 저랑 비슷하게 이제 따라 하실 건데 보시고 그 안내 내용들을 쉽게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예제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제 자동차를 했고요. 이제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요 사진이 여기 전체 이미지 있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가이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도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어딜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도로의 쉐임 모양은 이렇게 나와서 아래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되는데 요 돌아갈 때 이 중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타고 넘어가서 이렇게 받쳐진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저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마지막에 직선이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얘가 또 갇혀진 점이 되니까 갇혀지지 않도록 제가 이미지를 여기서 선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까 비행기가 갇히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로?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굳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여기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쭈루룩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까지 갔으면 좋았을 걸. 자, 여기도 하나 가고요. 그 다음번에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갈 거고, 자, 쭉 따라서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나와야 될 것 같네.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니까 요 끝에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렇게 이제 타고 넘어오죠. 그럼 다시 요 방향으로 타고 와서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와서 마지막에 처음에 왔던 여기까지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같이 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가 같이 물고 이렇게 넘어가면 좀 선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 영역으로 보게 되면 뚫어져 있는 선의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또 이것도 이렇게 갇혀버릴 수도 있으니까 갇히지 않도록 여기쯤에 와서 이렇게 한번 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 와서 얘를 한번 거쳐서 이렇게 한번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기쯤에 찍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주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갖춰진 선의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다르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쪽 부분은 이제 환경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도로 이외의 환경 부분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넘어간다고 그랬죠? 어디까지? 쭉 와서 여기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채워진 맵이 될 거고, 여기 N 누르시면 여기가 환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멘틱하게 내용들을 불써 볼 수가 있죠. 자, 지금은 여기 보면 이제 레벨별로 본 거고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 있는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의미를 나중에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르게 부여를 하니까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도 봤고요. 여기 축구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요 가이드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사람하고 축구공하고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축구공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공간이다 보니까 전체 운동장을 설치해버리면 얘가 갇혀져 버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좀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해보시면 더 작업하시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 있는 객체부터 선택을 해서 바깥쪽의 환경으로 나가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뒤쪽에 너무 작은 것들이 있는데요. 기준을 40픽셀 이하 되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객체를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도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객체가 인식이 되니까 공들은 제가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야, 이렇게, 아이고, 잘못한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제가 좀 빠르게 해볼 테니까요. 자, 잠깐. 중간에 너무 심심할까봐. 저는 지금 아이들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그렇죠. 만나야겠죠. 방향으로 가고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꺾어야죠. 그쵸? 이렇게. 자, 아유, 여러분들은 제가 잠깐 정지를 해서 금방 한 줄 알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영역을 다 구분을 해 주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스턴스 하게 되면은 원래 개별로 묶어야 되잖아요. 이제 묶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이렇게 그냥 겹쳐져 있으니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자동차, 교통수단, 그리고 사실이니까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여기 너무 멀잖아요. 이쪽 부분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시하도록 하고, 이제 건물하고 교통 시설물이니까 전체적인 건물들의 유형들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걸로 하고, 이 시설들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이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결되는 부분들의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부위가 있으시면 연결되는 부위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연결되는 부위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네.
구분을 하기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는 교통 있으니까 차량도 한번 교통수단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동차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도.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잠깐 끄고 최종 어떤 모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객체들 했고요. 이제 도로 작업할 겁니다. 도로를 아래로부터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길게 커서 보는데 여기 나가 버렸네요. 연결 이쪽으로 갈 거야. 어디까지 쭉쭉쭉쭉쭉 해서 여기 끊기니까 여기까지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되니까 도로 무시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로에서 여기 차가 걸리니까 차에서 연결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도로 여기까지 가야겠네요. 여기 가서 이렇게 넘어가야겠네요.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도로를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쪽으로 타고 넘어와야겠죠. 이쪽 방향으로 갈 겁니다. 쭉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면 되겠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시면 N 마지막에 눌러주시면 완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도로가 완성됐어요. 이건 또 다른 도로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아이고, 제가 이렇게 도로를 댔죠. 그럼 요 도로도 완성을 할게요. 자, 역시 여기도 도로를 여기서부터 완성을 해야겠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만나네요. 이렇게 만나서 한번 찍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방향으로 다시 돌아서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여기 갈라지는 데니까 여기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고 요거 따라 갈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 쭉 맨 마지막 단계까지 따라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따라오죠. 여기 채워진 값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n 마무리. 여기도 이제 도로가 됐네요. 지금 인스턴스로 해서 이게 구분이 색깔이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거랑 이거랑 같은 도로니까 크게 무리는 안 될 겁니다. 자, 이제 건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건물은 이제 구분이 되는데 큰 건물인데 사실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구역이 좀 구분이 되긴 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자, 다시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가야 되죠. 금방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꽤 오랜 시간을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하게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능들을 조금씩 익혀 나갈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인스턴스처럼 보이는 세그멘테이션들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작성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